예, 백만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무사료회사입니다. 예. 자,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저번 시간에 자산 분류했으니까, 그쵸? 예, 부채 분류도 하겠습니다. 자산만큼 뭐 분류 체계가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렇게 분류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우리 부채 뭔지 아시죠? 그쵸? 부채 뭐였죠? 부채?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가져봤을 만한, 저도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있고, 예. 빚이에요, 빚. 그쵸? 빚은 쉽게 우리 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무. 왜? 갚아야 되니까. 그쵸?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예. 부채도 막 상속되고 그래요. 후손이 갚아야 되고, 물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갚아야죠. 예. 빌렸으니까. 예. 갚는 겁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를 부채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도 기본적으로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산하고 똑같이. 유동, 빠르게, 이거 뭐예요? 빠르게 갚아야 되는 거. 빨리 갚아야 되는 걸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비유동부채는요, 갚긴 갚아야 돼요. 그쵸? 갚긴 갚는데 좀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 예, 그게 비유동부채예요. 기준, 구분 기준 1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1년 좀 넘어서 천천히 갚아도 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차입이 있는데, 차입은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데, 단기로 빌릴 거니, 장기로 빌릴 거니 차이가 있어요. 요 단기는 유동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쵸? 즉,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조건으로, 6개월 만기로. 장기는요, 비유동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쵸? 뭐, 3년 만기로. 돈을 빌리는 거를 우리는 차입금이라고 하고요. 만기가 짧은 거를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쪽이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 예. 유동부채라고 표현합니다. 장기로 빌리는 거는 우리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미지급금 같은 거, 이거는요, 뭐냐면요,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수리를 했다. 에어컨 수리를 했어요.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에서. 돈을 바로 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뭐 사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일주일 뒤에 돈 줄게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미지급금이다. 아직 돈 안 준 거. 줘야 되는 거. 빨리. 일주일 내로 줘야 되니까 유동이죠. 그쵸? 예. 그런 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주로 쓰이는 제가 계정 과목들을 예를 든 거예요. 물론 되게 많습니다. 계정 과목 많은데,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보니까. 그 다음 예수금. 예수금 뭘까요? 예수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 통장 뭐 따로 있고 하잖아요. 그쵸? 예수금이 뭐냐면요. 말을 풀면은 예비적으로 수금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 예비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비니까 조만간에 곧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내보내야 돼. 그래서 부채예요, 부채. 잠깐 가지고 있는 거, 잠깐 가지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 급여 지급할 때죠, 급여. 예를 들어, 어떤 사회복지사님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럼 사회복지사분이 통장에다 300을 딱 싸주나요? 아니죠. 한 250 싸줘요. 왜요? 50만 원은 뭐 원천징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보험료 딱 떼어놓고 250만 주고 그 50만 원은 어떻게 해요? 안 줬으니까 이거 사회복지법인의 돈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내주는 거죠. 대납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부채죠. 부채. 예. 예비적으로 들고 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단식 결산할 때는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통한 복식부기를 하면은 요런 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부채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 비유동 부채는 장기 차입금 했고요. 임대보증금. 우리 자산에서 봤죠? 임차보증금 봤죠? 임차보증금. 예.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 중에 기타 비유동의 임차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건물 세입자 입장. 요거는 주인 입장이에요. 주인 입장.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세를 들어 살면 우리가 보증금 받죠. 예. 이게 단식 결사할 때는 그냥 세입이에요, 세입. 근데 사실은 복식할 땐 뭐예요?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왜? 우리가 언젠가 이걸 뱉어내야 되잖아요. 줘야 되니까. 그쵸? 그런 거를 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뭐냐면요. 그 직원들, 사회복지사님들이 근무를 하죠. 1년 이상 근속을 하면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분들은요. 그럼 우리 사회복지법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서 잡아놓는 거. 그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예. 요거는 그분들이 1년 이상 근속한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둘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만큼의 돈은 준비해놔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고요. 우리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이런 거 있죠? 예. DC형을 도입하고 있는 데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DB형인 경우 내지는 요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들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아무튼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DC형은요. 사회복지법인이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보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때에 맞춰서 보내놓으면은 이제 정보원들이 퇴직하고 거기서부터 돈을 가져가는 건데 DC형은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돈을 집어넣으면은 의무는 끝나요.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DB형은요. 여기다가 돈을 보내놓더라도 최종적인 의무를 사회복지법인이 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거를 잡아야 된다. 부채를.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뭐 실무적으로 한번 좀 더 봐보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채 분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채 분류를. 부채는 빚이에요.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년 기준으로 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유동,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 비유동. 뭐 주요 계정 과목으로는 유동부채는 단기 차입금, 은행한테 짧게 돈 빌린 거, 미지급금, 아직 돈 안 준 거, 예수금, 급여 주면서 원천징수 같은 거 띄워놓는 거. 비유동부채는 장기 차입금, 만기를 좀 길게 해서 돈 빌린 거, 천천히 갚아도 되겠죠? 예. 그다음 임대보증금, 요거는 사회복지법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세를 놓고 보증금 받았을 때, 그쵸? 보증금을 나중에 언젠가 줘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통상 2년 이상 계약하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보죠, 그쵸? 예.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회복지법인의 그 사회복지사님들 1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 퇴직금 줘야 되니까 미리 부채로 잡아놓는다.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주의할 게 DC형을 적용하는 데는 요게 안 나옵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납부하는 순간 예, 부채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DB형 내지는 이런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데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부채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경청 감사합니다.